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검사 중에 김경목 검사가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의 감찰 진상조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사표를 냈습니다. 김경목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이제 그 수사를 했죠. 부부장이니까. 그런데 그 이원석 총장이 왜 사전에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조사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왜 이제 그 경호처 관리하는 보안청사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경로를 해가지고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이제 그 보고받을 때 경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감찰은 아니지만 진상조사 지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의 부부장 검사 김경목 이분이 실제 최초로 이제 우리 헌정사상 현직 영부인을 수사를 했는데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이걸 가지고 이제 진상조사 감찰처럼 이러니까 이제 회의감이 든다. 이래가지고 이제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이원석 총장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지는 엄청난 이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총장도 사표 수리는 못하고 아마 이제 연차나 처리해서 아직 반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총장한테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엄청난 사건이다. 이 문제를 이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건의 문제는 이원석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고 존재감을 과시해서 자기 정치를 위한 이런 이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제 과연 이원석이가 왜 이러는지 그러기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경목 검사가 누구냐?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 저희가 법조인 대관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조사할 수가 있죠. 이분은 이제 1980년생입니다. 김경목 1980년생이고 고향은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시험은 이제 사법고시가 48회니까 연수원은 이제 사법고시가 이제 48회니까 연수원은 이제 10년 차이니까 38회죠. 이원석 총장은 27기, 이분은 이제 38기, 11년 차이가 나는 이런 이제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이제 원래 김건희 여사 수사는 형사 일부 소속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현재 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의 부부장이에요. 근데 이원석이가 총장이 전담팀을 구성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파견 나와서 도와주러 와서 수사하는 거죠. 그때 왜 전담팀 3명 보냈잖아요. 검사들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고. 이분은 이제 소속은 공정거래조사부인데 이제 파견이 나온 거죠. 이분이 좀 제가 이제 요거는 기본 사항이고 주위에 동기들 선후배 평판을 한 3-4명 들어보니까 상당히 강직하고 할 말은 다 하는 이런 이제 원칙 검사다 이런 평가예요. 제가 옛날에 찾아보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있잖아요. 김학의 불법 출금. 그때 이성윤이라고 지금 의원이죠. 이성윤이 이제 공소장이 유출돼가지고 그때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아마 그때 공수처가 수여났어요. 공수처가. 그런데 그때 공수처가 이 김경목 검사까지 막 압수해가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경목 검사가 나는 이제 수사에 관여도 안 했는데 유출해. 왜 하느냐? 이래가 이제 법원에다가 항고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강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팀에 있었답니다. 그 양력을 보니 그렇네요. 중앙지검에 조국 사건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 있었기 때문에 조국 수사팀에도 있었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강단 있고 원칙적인 이런 데 검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회의감이 들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장소는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차장, 4차장이 한 거죠. 4차장은 이제 우리 이창수의 오른팔, 우리 특수를 총괄하는 조상원 4차장이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차장도 이번에 바뀌었죠. 형사일부. 1차장도 이제 검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1, 4차장하고 이제 이창수 이렇게만 이제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거든요. 현재 1차장은 저번에 했지만 박성환 승리할 때 박성환. 그 다음에 4차장이 오른팔 조상원. 이 두 명하고 이창수 지검장 3명이 장소를 달기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이원석의 지휘권이 없으니까 했고, 그 다음에 파우치백은 도중에 한 2-3시간 지나서 보고했는데 이걸 가지고 발발 지금 이게 막 경로했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실무 검사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감찰 진상조사하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사표를 던진 이런 사건입니다. 뭐 저는 이 건은 이게 무조건 이원석 총장이 잘못했다. 아니 뭘 이게 감찰하고 진상조사를 합니까? 오히려 헌정사상 최초로 영부인을 철저하게 12시간 수사를 하면 수사팀을 이렇게 격려해줘도 부족한데 그걸 이렇게 감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런 처벌 조항도 없는 파우치 이걸 왜 보여주기 쇼로 굳이 뭐 포토라인처럼 완벽히 망신 주려고 굳이 경호도 안 되는 이런 데 중앙지검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까? 옛날에 권양숙은 지금 이제 노무현 부인이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서울 그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할 때도 진짜 그때는 이게 부산까지 검사가 출장 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비공개로 수사했지 않습니까? 권양숙. 근데 그거는 이제 두고 이번에 현직 영부인을 굳이 망신 주기 쇼하려고 이런 이제 행태를 이원석 총장이 좀 납득을 못 하겠는. 그리고 이제 지휘권 있죠. 도이치모터스. 이것도요. 추미애가 옛날에 윤석열 총장할 때 박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최근에 자기가 지휘한다고 박성재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지휘권 부활시켜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런데 박성재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부활시키려면 또 지휘권을 발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휘권 발동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 옛날에 천정배 한 밖에 없었잖아요. 추미애부터 많았죠. 그래서 이제 박성재 장관이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휘권이 없죠. 도이치모터스는 지휘권이 없어요. 파우치백만 지휘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원석 총장 도이치모터스 지휘하려면 당신하고 이게 제일 친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을 때 그때 지휘권을 복원시켜달라고 그때 요청하면 해주잖아. 한동훈 장관한테는 왜 요청 안 했냐고요. 제가 보기 지휘권을 발동하면 또 이게 추미애처럼 되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악역을 안 맡기려고 했는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몇 년도 한동훈 위원장이 있을 때는 아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박성재 장관한테 지휘권을 갖다가 부활해달라, 복원시켜달라 이런 게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요, 지금 이게 법조계에서는 왜 이렇게 이원석 총장이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정치적인 계속의 행보 이걸 왜 이럴까? 여러 데 분석이 나오는데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은 이원석 총장이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이가 젊잖아요. 69년생인데 자기 정치 하려면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1, 2년 정도는 로스쿨이나 뭐 석자 교수나 교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석자 교수는 오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이게 사석에서나
항상 정치의 꿈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도 저에게 정치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니까. 근데 그럼 정치를 누가 하고 할까요? 정치를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윤 대통령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하고 할 수 있을까요? 고향은 호남이지만 이재명하고 이게 쉽지 않다는 민주당에도 발발 완전히 이원석 하면 이를 갈더라고 민주당도. 결국요 일반적인 분석은 한동훈 장관과 장기적으로 손잡고 정치한다. 이거는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분석이죠. 그냥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총장은 그냥 장관 총장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연수원 동기도 아닙니다. 연수원 27기 동기에 그다음에 같은 반에 그다음에 같은 조입니다. 저도요 28기 7반 C조입니다. C조. 그러면 이게 이 조모임은 평생 갑니다. 평생. 이원석과 한동훈은 연수원 27기에 같은 반에 같은 ABC 3개 조가 있거든요. 같은 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가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뭐 대표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시간에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2시에 녹화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분석은 한동훈 위원장과 아마 정치적 길도 같이 가지 않겠는가. 평생 동기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거기에 이원석 총장이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도 이게 서울시장이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국회의나 이런 이제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한테 뭔가 강직한 소신 이런 이 몸집을 좀 부풀릴 필요가 있죠. 이번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맞짱 떴다. 이러면 이게 윤 대통령 자꾸 이제 2년 3년 임기가 지나가면 또 이게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필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정치할 때 나는 윤석열과 맞짱 떠가지고 쫓겨나다시피 이래가게 자기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원석 총장 참 이게 본인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렇게 공격하는 이거야말로 저는 이런 것도 배신 아닌가요? 꼭 배신이라는 게 국민하고 막 이게 배신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총장 시켜주고 계속 끌어주고 이런 거 이렇게 은혜, 개인적 은혜였는데 아무런 이게 윤 대통령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망신 주고 이렇게 갚아주는 이런 거는 배신 안 합니까? 저는 왜 배신의 개념을 좁힙니까? 아주 아무 사유도 없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도 배신이고 결국에 국민이라는 것도 국민이라는 존재가 어딨냐고. 국민을 쪼개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게 구체적인 사람 아닙니까? 결국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도 이거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을 배신한다? 이거는 국민 배신이 아닙니까? 본인 정치를 위해서 검찰 조직도 망가뜨리고 지금 이렇게 검찰 조직 완전히 두저분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김경목 검사가 항명으로 사표까지 뜬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표는 당연히 반려돼야 되지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원석 총장이 본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본인의 몸값을 올려서 정치를 하려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점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참 이게 요즘 윤 대통령 인간적인 배신과 회의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평생 이게 다섯 손가락에 드는 엄청난 이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장소 가지고 이렇게까지 쇼를 하면서 경로에서 야당한테 공격 소재를 제공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참 이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저도 이현석 총장 참 이게 추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이게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이게 정치적 쇼 그만하고 이제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라 이렇게 제가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